안녕하세요. 2월에 다녀온 후쿠오카 가족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가기 2주 전부터 사실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수액 맞고 고생을 좀 했어요.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 주말엔 거의 집에서 안 나가며 요양만 했습니다. 덕분에 여행 가는 날엔 완쾌한 상태로 갑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털찐 까치 발견. 저도 진실은 모르지만 새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 날이 추워지면 털이 찌는 것 같아요. 까치도 그렇고 참새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점심엔 오랜만에 외식하려고 근처 포스코 센터 갔는데 연어덮밥, 우동, 새우튀김 정식이 12,900원인데 연어 상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근무하다가 2시에 반차로 퇴근하고 도심공항터미널 갑니다. 설 연휴 직전이라 혹시 몰라 미리 승차권 예약했어요. 전에 베트남 여행 갈 때 와봐서 길 알고 척척합니다. 건물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엘베 타고 올라오면 승차장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매해둔 승차권 발권받아요. 키오스크에서 하면 되니 편합니다. 승차권 예약했던 사람의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예약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저는 설 연휴 직전이긴 해도 평일이라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버스 꽉 차서 가더라고요. 공항에서 가족들 만나서 면세 좀 쇼핑하고 비행기 탑승했어요. 비행기에서 준 기내식입니다. 짧은 비행이라 식사보단 간식에 가까운 메뉴지만 아사히는 필수예요. 후쿠오카에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해서 별다른 일정 없이 바로 호텔 가서 쉴 거예요. 호텔 가려고 탄 지하철을 언제 내리냐로 서로 고집 부리시다가 어처구니 없어서 빙고 웃음 짓는 부모님 찍어봤습니다. 여행 둘째 날입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숙소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대욕장도 있고 조식도 있어서 가족 모두가 만족한 곳입니다. 저희 테이블이라는 자리표예요. 뷔페식이라 테이블에 자리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았어요. 일본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본 건 처음인데 아메리칸 재패니즈 조식 느낌입니다. 샐러드, 소세지, 계란말이, 나폴리탄, 가라아게, 나또, 미소 된장국 등 다양하게 먹습니다. 오늘은 유후인으로 이동하는 날이라 기차 시간까지 오전에는 산책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에 깨서 이미 한 바퀴 돌아보셨다며 호텔 근처 절을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건축 양식이에요.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예요.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매화인가봐요. 일본식 정원에는 이렇게 모래를 모양내는 기법이 있는데 이걸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어마마마 신기한 게 많은 65세랍니다. 귀여운 부처님 수반 발견. 부처님이 무릎 세워 앉고 고개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편해 보여요. 옆에 떨어져 있는 한 딸기 꽃마저 완벽하죠. 그리고 그걸 예쁘게 담고 싶은 우리 어마마마. 엄마는 나이가 들수록 귀여워집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빈 것 같은 동자 증상에 저희도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어요. 두 번 가겠는데? 엄마 소용없어. 그만해 하지마 허리가 다쳐. 에이. 아빠는 안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엄마는 일단 발치에다가 안착을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찡겨. 엄마 3트 해봤지만 안 되네요. 열심히 소원 빌기하고 옆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봅니다. 식물로 만들어진 벽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봐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아까 봤던 꽃 중에 꽃잎은 하얀데 술이 노란 꽃이 있길래 제가 동백종류인가 보다고 했더니 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스마트 렌즈로 찾아봐 주셨는데 동백종류가 맞대요. 근데 전 아직도 스마트 렌즈로 꽃 이름 찾아본 아빠가 낯설어요. 아빠 언제 그런 감정이 생겼어? 일본도 오래된 전통 건축물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랑은 확연히 양식이 달라서 눈으로 보고 이건 일본식, 이건 한국식 구분이 되지만 꼭 집어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일본이 좀 더 딱딱한 느낌이에요. 나무 기둥 같은 것만 봐도 일본은 더 수직 수평을 딱딱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곳의 정원에도 모래를 예쁘게 다듬어뒀네요. 도대체 이거 이름이 뭘까요? 잠깐 카페 가서 쉬고 호텔에서 짐 찾아 기차 타러 왔어요. 유후인 놈물이 타고 유후인 갑니다. 기차 감성을 느껴보고 싶어서 유후인 가는 교통으로 기차를 골랐는데 굉장히 레트로합니다. 저 맨 앞칸이 풍경을 잘 볼 수 있어서 인기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전 티켓팅 실패. 겨울이라 풍경에 녹음이 우거진 느낌은 부족하지만 일본 시골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 재밌어요. 건물이 낮아서 저 멀리까지 하늘이 보이는 것도 좋아요. 일본의 논밭뷰랄까? 옆쪽 자리 차창을 통해 폭포도 구경합니다. 기차 승무원이 지나다니면서 폭포가 곧 나온다고 알려줘요. 근데 겨울이라 그런지 막 엄청난 느낌은 아닙니다. 잘 타고 도착했어요. 유후인입니다. 유후인에 도착하자마자 이른 저녁으로 라멘을 먹으러 왔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곳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다들 짜다고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밖에 저렇게 국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모션 장식이 우리나라에도 한때 많았는데. 숙소 체크인했습니다. 한국인 후기가 거의 없는 료칸이라 불안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룸마다 온천수가 흐르는 욕탕이 딸려있는데 창문 열면 바로 밖이라 노천탕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온천탕 영상은 안 찍어두고 몸만 찢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료칸들은 온천수를 끌어다 써야 해서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후이는 매우 작은 마을이라 택시가 적어요. 택시도 우하로 부르면 거의 안 오고 료칸 카운터에 부탁해서 콜택시로 부르거나 유후인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그냥 짐 없이 시내에 내려갈 땐 걸어가기로 했어요.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는 풍경이 뭔가 신비로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 저 나무 사이로 간 길도 참 멋지네요. 한 15분 정도 걸어 내려와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동네 가게 좀 둘러보다가 아점 먹었어요. 동네가 작아서 맛집 갈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롤케이크 맛집인데 다들 관심 없어하는 걸 제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가격이 상당한 편인데 짐스럽다며 가족들이 사지 말자 해서 결국 못 먹어보고 눈팅만 했습니다. 이런 인력거 타는 관광 상품도 있는데 저희는 구경만 하고요. 유호인에서 제일 유명한 유노츠보 거리를 구경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 촬영은 못했습니다. 오르골샵 와서 구경해요. 귀염 뽀짝한 애들이 내는 음료를 감사합니다. 오르골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귀여운 장식이라니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가격은 좀 있는 편이지만 한두 명 선물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귀여웠던 토토로 버전 오르골이에요. 네, 저 토토로 좋아합니다. 엄마는 갑자기 샘플로 연주해볼 수 있게 놓여있던 칼림바를 연주합니다. 저게 음계가 차례대로 있진 않아서 어떤 걸 쳐야 어떤 음이 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꽤나 잘 치시는 우리 엄마마마. 중간에 이탈도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곡을 마무리합니다. 완곡. 됐어. 유리공예 샵에선 셋이서 거울샷도 찍어보고요. 당 떨어져서 아이스크림도 사먹어요. 유후인의 유명한 호수인 길링코 호수. 아침에 물 한 개 있을 때가 예뻐요. 낮엔 삭막해서 별로더라고요. 저는 유후인의 목적이 료칸이라 좀 힐링 코스로 생각했는데 유노츠보가 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를 다 들어가서 구경하려는 엄마마마 때문에 급기훈련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은 없고 저녁 먹으러 간 곳은 예약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저녁 먹을 곳 찾아 헤매다가 겨우 들어온 밥집에서 저녁 먹습니다. 전 돈가스, 엄마는 치킨 남반, 언니는 사케동 먹었어요. 다음 날은 유후인을 떠나 후쿠오카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컵라면으로 배 채워요. 이거 한국인이면 다 좋아할 맛이더라고요. 프론트에 부탁해서 콜택시 불렀습니다. 유후인역 도착해서 후쿠오카 가는 기차 탑니다. 올 때 타고 온 기차랑 같은 기차일 줄 알았는데 이번 기차가 더 구식이에요. 엄청 덜컹거리고 출렁거려서 멀미 심한 분들은 멀미가 필수입니다. 유후인역 앞에서 사온 오니기리 도시락으로 기차 안에서 점심 해결하고요. 후카타역 근처에 다른 호텔로 체크인했어요. 가성비 숙소라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앰뷸런스 소음과 기차, 지하철 소음이 엄청났어요. 다시 간다면 이 숙소는 절대 고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후쿠오카를 돌아다녀 봅니다. 오오리 공원에 가요. 일본은 유난히 까마귀가 많은 것 같은데 크기도 커요. 걸어서 길 건너는 까마귀라니. 오오리 공원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로지는 그 다리와 섬도 있어요. 저희는 그 루트로 가다가 자라도 봤어요. 자라 여러 마리가 물이 지어 있었는데 물속에 있어서 잘 안 보였고 한 마리만 나무 위에 있어서 잘 보였어요. 근데 잘 몰라서 자라가 맞는지 언니랑 의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리들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옆에 오리들 숙면 중. 날개 속에 부리를 파묻고 잠들어 있네요. 비둘기 씨. 오리 숙면 중. 몸에다가 얼굴 받고 있다. 잔다. 꽃도 많이 펴 있었어요. 색감이 강렬한 꽃이라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름도 모를 다리에서 자꾸 사진 찍어달라는 어마마마와 혼자 직진해버린 아버지. 얘네처럼 무념무상 먹이나 쪼아먹으면서 살고 싶다. 그래도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는 건 드문 일이니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도 노력입니다. 다리를 다 건너서 호수의 반대편에 도달했을 무렵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진을 찍길래 가봤더니 특이한 새가 있더라고요. 꼬리털이 가닥가닥 특이한 이 새. 약간 공작새 같아. 자세히 보려고 옆쪽으로 갔는데 새가 정말 크더라고요.
깃털이 정말 특이했어요. 근데 아래쪽에 흰색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이 다른 색이 있더라고요. 포스가 장난 아닌 이 새들 찍으려고 다들 모여서 핸드폰들이 대고 있었어요. 오오리 공원을 통과해서 후쿠오카 옛 성터를 지납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성이 있던 터예요. 가로등이 특이해서 찍어보고 후쿠오카 성 조견로라는데 정확한 안내문은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 건축물도 구경해요. 성터를 올라가다 보니 매화가 잔뜩 피어 있어요. 아직 벚꽃 시즌이 아니라 매화만 있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어마마마 또 열심히 찍어드리고요. 수선화가 엄청 많이 피어있는 길도 걸었어요. 저 수선화에 향이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향기롭더라고요. 점심은 고등어 정식 솥밥 먹으러 왔어요. 무려 2달 전부터 예약한 곳. 고등어 구이, 고등어 회, 솥밥, 다양한 반찬 및 절임류가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정갈하고 깔끔해서 부모님 모시고 오기 좋을 것 같아 예약했는데 한국인 필수 코스로 유명한 곳이라 한 타임에 4팀 예약인데 4팀 전부 한국인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돈키호테 가서 쇼핑하며 소화시켰어요. 마지막 저녁은 하카타역에 있는 해산물 덮밥 맛집을 왔어요. 꽤나 가격대가 있었지만 마지막 저녁이니까 플렉스! 전 도미덮밥, 아빠는 제빵어덮밥, 언니는 연어덮밥, 엄마는 참치튀김 정식. 저랑 언니는 안 먹지만 부모님 드셔보시라고 시킨 사이드 굴튀김까지 잘 먹었습니다. 다음날 낮엔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우당탕탕 우여곡절 많은 가족여행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